안녕하십니까, 유비스쿨입니다. 2D CAD 축 모델링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축 모델링을 옆에 빈 화면에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축을 먼저 보면 전체 길이가 168로 되어 있는 축의 길이 치수가 보이고 해당하는 형상들이 보이게 되는데, 부분 단면과 국부투상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도면입니다. 옆에는 규격집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때는 규격집을 이용해서 키움 자리를 찾는 부분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는 외형선을 기준으로 해주시고 전체 선의 길이가 168이 되는 선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F8을 눌러서 168 선을 먼저 입력하시고, 도면상에서 이 30이 들어가 있는 치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옵셋 30 나누기 이만큼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간격 띄우기를 통해서 축의 기준을 먼저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작업이 되고 나면 앞쪽에 수나사 자리가 있는데, 이 선의 지름이 옵셋 24 나누기 이만큼 되는 나사를 부분을 다음과 같이 먼저 그려주시고 라인으로 선을 닫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사가 들어가 있는 것까지의 거리가 19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옵셋 19라고 입력을 하고, 다음 치수는 3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F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R 값을 0으로 하고, 해당하는 선과 남기려고 하는 방향, 해당하는 선과 남기려고 하는 방향을 클릭해서 다음과 같이 선을 이어주시고 tr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필요없는 부분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만들고 나면 이 축이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가 되고, 다음은 57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옵셋 57로 해당하는 선에서 간격 띄우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작업이 되고 나면 원의 지름이 39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옵셋 39 나누기 2 입력해서 다음과 같이 형상을 먼저 만들어주게 됩니다. F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작업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두께 치수는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 이 두께 치수는 5가 볼 수 있습니다. 옵셋 5를 이용해서 먼저 작업을 해주시고 F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앞쪽과 뒤쪽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선과 이 선은 tr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끊어주는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은 뒤쪽에 들어가 있는 나사부를 먼저 작업을 할 텐데, 여기는 미터 나사 20mm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옵셋 20 나누기 2라고 입력을 먼저 해주시고, 해당하는 부위의 선을 먼저 작업하고 다음과 같이 선을 이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어주고 나면 이 나사가 갖고 있는 길이 치수가 13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옵셋 13만큼 간격을 띄워서 먼저 만들어 주시고, 키움이 들어가는 축의 지름을 보면 25라는 치수가 있기 때문에 옵셋 25 나누기 2만큼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간격 띄우기를 해주게 됩니다. F라고 하는 명령어로 마무리를 하고, tr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나사가 들어왔던 부분들은 이와 같이 잘라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작업이 되고 나면 46이라고 하는 길이 치수가 있기 때문에 옵셋 46만큼 해당하는 간격 띄우기를 하고, F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30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작업하고 tr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필요없는 부분의 선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작업을 하면 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형상은 먼저 만들어지고, 이때 이 선은 MA라고 하는 명령어로 중심선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적인 형상을 그리고 나면 나사 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20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보면 지금 바깥쪽에 들어가 있는 건 호칭 지름이고 옵셋 안쪽으로 1mm의 간격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선과 이 선을 선택한 후 선의 종류를 가는 선으로 변경을 시켜주시고 챔퍼는 1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챔퍼가 1이 들어가면 못따기에 대한 경계는 다음과 같이 선을 이어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수나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작업하고 나면 반대쪽도 마찬가지 호칭 지름이 24가 되는 미터 나사를 보면 골지름이 되는 부분을 옵셋 1만큼 간격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1mm가 들어온 선들은 외형선이 아니라 가는 선으로 변경을 시켜주시고 챔퍼로 1mm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작업을 하면 나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작업을 해주게 되고 다음은 키 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에서 보시면 외벽에서부터 22.5의 간격이 떨어져 있고 옵셋 22.5만큼 우선 간격이 떨어져 있고 중심 간의 거리가 12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옵셋 12만큼 중심거리의 간격이 떨어져 있고 EX라고 하는 명령으로 연장을 해서 축에 붙여놓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규격집에서 10번 페이지를 보시면 평행키가 들어가 있는 부분의 치수가 나와 있게 되는데 이때는 축 지름을 보시게 되면 지름이 25라고 설정이 되어 있고 20에서 25가 되어 있는 부분에는 이 키 폭의 치수가 7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화면상에서 RAY란 명령어를 이용해서 중심선과 중심선이 되는 위치에 먼저 선을 그어주시고 라인으로 간격을 먼저 만들어준 후 F라고 하는 명령어로 마무리를 하고 키폭이 7이라고 되어 있으니 옵셋 7만큼 이렇게 간격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럼 이 선의 종류는 중심선으로 변경을 시켜주시고 F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키옴이 갖고 있는 곳과 키옴이 갖고 있는 곳, 키옴이 갖고 있는 선과 키옴이 갖고 있는 선을 연결해 주시면 이와 같이 슬롯의 모양처럼 생겨있는 키움 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중심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다시 RAY란 명령어로 연결을 해주시고 T1이 갖고 있는 치수는 깊이 치수를 4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럼 옵셋 4만큼 간격을 띄워서 TR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 필요없는 부위를 TR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필요없는 부위를 F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MA라고 하는 명령어로 중심선들은 변경을 시켜주시고 중심선은 외형선에서부터 LEN, DE 3mm만큼을 연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장시키고 나면 이 부분은 외벽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을 부분 단면이라고 하는 방법을 보면 SPL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바깥선에서부터 완만한 형상의 스플라인 곡선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TR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바깥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제거를 해주시고 선의 종류는 가는 선으로 변경을 한 후 H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해칭을 다음과 같이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분 단면이라고 하는 방법이 만들어지고 이 키움의 생긴 모양은 국부투상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형상을 그려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작업이 되고 나면 채수를 쭉 나가다 보면 여기 라운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 보면 R1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필렛 R1 그런데 트림 모드를 노 트림 모드로 바꾸어서
1로 변경을 시켜주시고 다음과 같이 필렛을 주게 됩니다. 트림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제거를 해서 이와 같이 형상을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 도면상에서 보면 여기도 R1이 들어가 있는 필렛 값이 있기 때문에 필렛 EV와 EV도 마찬가지 필렛 기능을 주게 됩니다. 트림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불필요한 선은 다음과 같이 제거를 해주시고 여기까지 형상을 하면 다음은 반대쪽에 들어가 있는 키움 자리를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키움에서도 마찬가지 이쪽은 축 지름이 3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축의 지름이 20에서 30이 되는 이 부위의 형상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초과 이하라고 하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밑에 들어가는 30은 초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27만큼 먼저 간격을 띄우고 옵셋 27만큼 외벽에서 먼저 간격을 띄우고 중심 간의 거리가 1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옵셋 11만큼 간격을 띄우고 해당 부위의 선을 축의 외벽까지 연장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럼 아까 그렸던 방법대로 RAY란 명령어로 중심선을 위로 먼저 올려주시고 키움이 갖고 있을 만한 위치에 적당하게 선을 긋고 이때 갖고 있는 키폭은 8이라고 나와 있으니 F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R값을 0으로 바꾸고 트림 모드로 다시 변경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럼 F라고 하는 명령어로 다음과 같이 모서리가 만들어지고 옵셋 간격은 8, TR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필요없는 선 제거, MA라고 하는 명령어로 중심선으로 변경, F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슬롯의 형상을 먼저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럼 다시 라인을 이용해서 중심선을 먼저 만들어주시고 다음과 같이 선의 종류를 변경시키시면 됩니다. 이제는 키가 갖고 있는 부분의 깊이를 보면 RAY란 명령어로 밑으로 내려오고 깊이 치수가 4를 갖고 있으니 옵셋 4만큼 해당하는 선을 내린 후 TR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필요없는 선을 제거, F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마무리, 중심선을 이용해서 중심선에 대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작업이 되고 나면 LEN, DE 중심선의 길이를 3mm만큼 연장을 해서 다음과 같이 선을 늘려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3mm씩 늘려서 키움이 들어가 있는 부위의 형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럼 이쪽도 단면의 형상을 표기를 해야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SPL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임의의 위치에서부터 다음과 같이 파단선을 이렇게 그려주게 됩니다. 그럼 TR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필요없는 선들을 제거하고 선의 종류는 가는 선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칭 기능을 이용해서 단면 부위라고 표시를 먼저 해주시면 이와 같이 키움 자리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 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기입하기 위해서 치수선으로 변경을 시켜주시고 해당하는 선 중 키움 자리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길이 치수를 먼저 입력을 하고 키움 자리가 들어가 있는 깊이 치수를 먼저 입력하고 키 폭이 갖고 있는 치수를 먼저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입력하고 나면 우리는 활동형과 보통형 중 이 키움은 보통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N구라고 하는 끼워 맞춤 공차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ED 8이라고 하는 숫자 뒤에 대문자 N9 다시 7이라고 하는 숫자 뒤에는 대문자 N9 라고 해서 이와 같이 키 홈에 대한 치수를 먼저 기입하고 축에 대한 부분을 치수 기입을 하기 전에 LEN,
DE 5mm만큼 축에 해당하는 부분의 중심선을 연장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을 하고 나면 치수를 이용해서 나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의 치수를 먼저 보면 파이 20과 파이 24 지름이 들어가는 부분을 먼저 작업하는데, 이때는 원형으로 되어 있지만 나사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dim, ed, dim 에디터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새로운 형태인 대문자 m을 기입하고 해당하는 형상 치수에 눌러서 엔터키를 누르게 됩니다. 그럼 동시에 같은 모양의 형상을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두 번째 해당하는 축, 이 키 홈이 들어가 있는 자리의 치수를 보면 다음과 같이 파이 25, 그 다음 지름 30, 지름 39, 해당하는 모서리의 형상을 먼저 찍고 지름 30, 지름 39, 지름 30이 되는 곳에 치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 dim 에디터 new 앞에다가는 %%C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파이라고 하는 기호가 나오고 해당하는 치수, 해당하는 치수들을 선택해 주시고 엔터를 입력하면 동시에 파이 치수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길이 치수를 보면 나사가 들어가는 길이 치수를 먼저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 치수를 기입할 때는 지금 같은 방법을 쓰셔도 되지만 주석에 들어가 보시면 연속 치수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필요한 곳을 클릭, 필요한 곳을 클릭, 필요한 곳을 클릭, 필요한 클릭을 해서 연속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치수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근데 축은 전체 길이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 끝선에서부터 이 끝선까지 치수를 다음과 같이 168이라고 하는 치수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러면 중복 치수가 걸리기 때문에 그 중복 치수를 피하기 위해서 ed라고 하는 명령어로 지금은 가로를 넣어서 참고 치수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의 도면에서는 치수를 지워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5라는 치수를 따로 기입을 했고, 지금은 참고 치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작업이 되고 나면 키홈에 대한 부분들을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키홈이 들어가 있는 깊이 치수가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키홈이 파져 있는 위치에 해당하는 치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면 27이라고 하는 치수 대신 이번 치수에서는 8이라고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고 나면 T1의 깊이 치수가 플러스 0.2에 0이라고 하는 공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ED 플러스 0.2 숫자 6번 키 위에 삼각꺽쇠 한 칸 띄고 0, 범위를 지정한 후 해당하는 글자의 크기를 2.24로 바꾸고 해당하는 글자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변경을 한 후 A분의 B라고 하는 스택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공차를 기입할 수 있고, 다시 이쪽에 와서도 보시면 치수를 이용해서 해당하는 모서리에서 중심까지 치수를 먼저 입력을 하고, 깊이 치수가 되는 부분은 4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깊이 치수가 공차가 깊이에 대한 공차가 플러스 0.2에 0이기 때문에 ED 해당하는 치수 플러스 0.2에서 숫자 6번 키 삼각꺽쇠 한 칸 띄고 0, 범위를 설정하고 글자 크기를 2.24, 글자 색상을 빨간색, A분의 B 스택이라고 입력하시고 빠져나가시게 되면 키홈 자리에 대한 깊이 치수를 넣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작업하고 나서
R값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해당하는 레디우스 반지름으로 선택을 하시고 이 모서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의 R값, 이 모서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의 R값을 다음과 같이 입력하게 됩니다. 축 모델링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D 모델링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